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평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아주 특별하고 귀한 건강 이야기를 보따리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매일같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빛,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만 꼭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이라서요,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답니다. 혹시 평소에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빛에 예민한 광과민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자외선과 반응할 수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식습관이나 외출 습관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로 들어오는 포근한 햇살을 맞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시죠? 아이고, 오늘 날씨 참 좋네. 빨래 말리기 딱 좋겠다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따뜻하고 고마운 햇살 속에 우리 피부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외선이라는 녀석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그 돋보기를 햇빛 아래 두고 종이에 초점을 딱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구멍이 뻥 뚫리고 까맣게 타버리죠. 우리 피부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돋보기처럼 순식간에 타버리지는 않겠지만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맞이해 온 그 햇살이 우리 피부에는 아주 미세한 자극을 매일매일 더하고 있던 셈이거든요. 특히 우리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피부가 훨씬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젊었을 때 피부가 팽팽한 새 옷 같았다면 지금은 부드럽고 얇아진 명주 수건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 햇빛에 더 쉽게 자극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외선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외선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진 빛입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자외선 A와 자외선 B입니다. 먼저 자외선 A는요, 흔히 노화와 관련된 자외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녀석은 구름도 어느 정도 뚫고 들어오고 심지어 일반 유리창도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 곁에 늘 있다고 보셔야 해요. 이 녀석은 우리 피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요, 피부를 탄탄하게 지탱해 주던 콜라겐이라는 성분에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약해지면 지붕이 서서히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는데 이 자외선 A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자외선 B는요, 일광화상과 관련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여름철 바닷가 다녀오면 피부가 빨갛게 익고 허물이 허옇게 벗겨지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자외선 B 때문이거든요. 이 녀석은 피부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고 색소 침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김이나 검버섯이 진해지는데도 한몫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얼굴에 꽃이 피네 하시면서 웃어 넘기시기도 하지만요. 그 검버섯이 사실은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인 햇빛 노출의 흔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농사 지으면서 평생 햇빛 보고 살았어도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강인하시죠. 하지만 자외선의 정말 까다로운 점은 바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맞은 햇빛이 내일 당장 큰 병을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10년, 20년, 그리고 5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영향이 깊은 주름이나 검버섯,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피부암 같은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몸에 있는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변할 때, 혹은 잘 낫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눈 건강입니다. 햇빛이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뙤약볕 아래서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었던 적 많으시죠? 그게 바로 우리 눈이 자외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백내장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황반변성이라는 무서운 망막 질환도 자외선이 위험 인자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물론 백내장과 황반변성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노화나 유전, 흡연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니까요. 시야가 흐리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면 반드시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이제 밖에도 못 나가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외선이 무조건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아주 소중한 역할도 해줍니다. 바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우리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골다공증 걱정 참 많으시잖아요. 그 뼈 건강에 아주 큰 보탬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어서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음식이나 보충제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은 햇빛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꼭 검진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냐, 햇빛을 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참 헷갈리시죠? 핵심은 딱 이겁니다. 적당히, 그리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가이드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권장되는 햇빛 노출은 보통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계절이나 시간, 피부색, 그리고 드시는 약에 따라 적정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본인에게 딱 맞는 시간은 검진 결과나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다 내놓으실 필요도 없답니다. 얼굴은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심이잖아요. 주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얼굴은 잘 가리시고요. 대신 팔이나 다리, 손 등 쪽을 햇빛에 노출해 보세요. 점심 드시고 가볍게 산책하실 때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고 햇볕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 합성에 큰 보탬이 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릴 점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창가에 앉아서 햇볕 쬐는 거 참 좋아하시죠? 나는 집 안에서 햇빛 보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비타민 D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자외선 B는 일반 유리창을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하기는 해도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노화를 부르는 자외선 A는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니까요. 햇빛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짧게라도 직접 밖으로 나가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입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냐 하시면서 손살에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건 화장품이라기보다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외출하시기 전에 꼭 챙겨 발라두시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선크림 통을 보시면 영어로 SPF니 PA니 써진 거 보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대충 사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SPF는 자외선 B, 그러니까 살이 빨갛게 타는 걸 막아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는 30, 야외 활동이 많은 날은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PA 뒤에 플러스 표시가 붙어 있는 건 자외선 A, 즉 주름을 막아주는 정도를 나타내요. 우리 어르신들은 플러스가 3개나 4개 정도 있는 걸 고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크림은 바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얼굴에 콕콕 찍어서 펴 바르면 효과가 뚝 떨어지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벽에 페인트 칠을 할 때 듬뿍 묻혀서 골고루 펴 발라야 원래 벽 색깔이 안 보이겠죠? 선크림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얼굴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골고루 도톰하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너무 허해져서 창피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은 백탁 현상이 적은 제품도 아주 많으니까요. 약국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본인 피부에 잘 맞는 걸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외출 직전에 바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발라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외출하시기 15분에서 20분 전에 발라두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 한 번 바른다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땀도 나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발라 하신다면 요즘은 손에 안 묻히고 슥슥 문지르는 스틱형 제품도 있으니까요.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면 참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방어막은 바로 옷과 모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산행 가실 때 보면 등산복 참 잘 챙겨 입으시죠? 그게 사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자외선을 막으려면 살을 최대한 가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얇은 긴팔 옷들이 참 잘 나옵니다. 그런 옷을 챙겨 입으시면 바람은 시원하게 통하면서 햇빛은 든든하게 막아주니까 아주 좋죠. 그리고 모자, 그냥 모자 말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야구 모자처럼 앞부분만 챙이 있는 건 귀나 뒷덜미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사방으로 챙이 넓게 퍼진 모자를 쓰시면 얼굴 전체는 물론이고 목 뒤쪽까지 그늘이 지니까 한결 안전합니다. 검버섯이 자주 생기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귀 뒷부분과 목덜미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눈을 위한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는 단순히 멋부리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눈을 보호하는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특히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거나 안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선글라스가 본인에게 맞는지 안과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선글라스를 그냥 사서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 표시가 없는 제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두운 색깔의 렌즈를 쓰면 우리 눈은 어둡구나 하고 판단해서 동공을 아주 크게 벌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렌즈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벌어진 동공 안으로 자외선이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꼭 안경점에서 자외선 차단 100% 또는 UV 400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렌즈 색깔은 너무 진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진하면 시야가 어두워서 발을 헛디디실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농도의 기능성 렌즈를 골라주세요. 자, 이제 밖에서의 방어막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에서도 자외선에 맞설 힘을 길러주면 참 좋겠죠?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외선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 성분인데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다만 음식 하나가 선크림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해 주세요. 토마토는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면 리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 과일들도 참 좋습니다. 딸기나 귤, 키위 같은 과일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시원한 녹차도 괜찮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요.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 곁들여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음식이나 음료만으로는 자외선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자외선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잔소리처럼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진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통증과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햇빛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너무 과하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외출하시기 15분 전에 선크림 꼼꼼히 바르기, 책 넓은 모자와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꼭 챙기기, 내게 맞는 시간만큼 손등과 팔에 기분 좋게 햇볕 쬐기, 그리고 토마토나 제철 과일 맛있게 챙겨 먹기.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모이면 우리 어르신들의 10년 뒤 건강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에휴, 이 나이에 이제 와서 관리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는요, 여든이 넘어도 아흔이 넘어도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한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씩 환해지는 걸 보시면서, 아, 챙기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젊음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밖으로 나가실 때는 든든하게 자외선 대비 잘 챙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산책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깊은 주름 대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저도 늘 곁에서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창밖을 한번 보세요. 오늘 햇살이 참 좋지요? 지금 바로 선크림 한번 챙겨 바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한 바퀴 산책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책 넓은 모자와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잊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요즘은 미세먼지도 참 많잖아요. 자외선과 미세먼지가 함께 있는 날은 우리 피부에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선크림은 피부에 잘 달라붙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서요. 그냥 물로만 대충 씻으면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누나 세안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닦아내주세요. 나는 화장도 안 하는데 무슨 세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해 하지 마시고요. 피부에 묻은 먼지와 선크림 찌꺼기를 깨끗이 닦아내야 밤사이 우리 피부가 편안하게 쉴 수 있거든요. 세수하고 나서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햇볕에 자극받은 피부는 평소보다 건조해지기 쉬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만약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돼서 피부가 화끈거리고 따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정도라면 시원한 물로 씻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가볍게 열을 식혀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열이 나거나 아주 넓은 부위에 걸쳐 화상을 입었다면 절대로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피부과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식물즙을 화상 부위에 직접 바르시면 오히려 자극이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정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배우신 내용들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셨나요? 자외선은 잘 다스리면 우리 뼈 건강에 소중한 비타민 D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너무 과하면 피부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에 정말 귀한 보석 같은 분들이세요. 그러니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꼭 잘 지켜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선크림 바르기, 책 넓은 모자 쓰기, 토마토와 제철 과일 챙겨 먹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뭐 어때? 비 오는데 무슨 선크림이야? 하시기 쉽지만요. 노화를 부르는 자외선 A는 흐린 날에도 우리 피부에 도달한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온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